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더웠다가 최근에 많이 쌀쌀해졌어요. 한절기에 다들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얘기 나눠볼 건 역세권 재개발에 관련된 얘기예요. 최근에 제가 계속 역세권 재개발에 관련돼서 이제 좀 장점들, 좋은 점들 많이 부각을 했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역세권 재개발하면 무조건 좋은 거다, 어쨌든 앞으로 좋아질 거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주의할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 같이 해볼 거고요.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그걸 이제 사업성에 빗대서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복습 잠깐 할게요. 뭐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내용을 알겠지만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역세권 재개발은 이제 재개발의 한 종류인데, 역과 가까운 구역들은 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세대수를 늘려서 사업성을 많이 개선하게 된 그런 사업이라고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서 역에서부터 350m 이내의 거리가 구역 안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조건들이 붙는데, 다른 재개발과 가장 다른 특징이 이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용적률도 경우에 따라서 최대 700%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 50층 이상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규제는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또 보면 또 왜 이렇게 역세권 재개발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다른 곳들에서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하냐라고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안정도 해야겠고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공급을 어떻게 빨리 확보하냐 관건일 거고, 또 그에 맞게 또 복지,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께 어느 정도 주거 시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그런 방안들을 항상 마련을 하는데, 이 역세권 재개발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고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이라서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수요자 입장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다 많이 환영을 받을 만한 사업입니다. 왜냐면 건축주의 경우는 지금 웬만한 지역들은 현금 청산이라든가 무슨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건설을 하기가 힘든데, 역세권 재개발은 현금 청산과는 무관한, 현재 기준으로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인기도 많고, 또 투자자라든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눈에 좀 보이는 거예요. 재개발하네? 뭐 동의서를 건네, 얘기가 나오네? 진행 잘만 하면은 가격은 오르겠네? 라는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역세권 재개발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봤더니 현재 역세권 재개발, 그러니까 예전엔 역세권 시프트였는데 이제 규제가 좀 완화가 많이 돼서 이제 사업성이 좋아진 이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 중인 곳을 한번 살펴봤더니 전부를 다 본 건 아니에요. 대략 한 30군데 정도 내외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의서를 이제 진구를 시작한 걸 기준으로 제가 지금 봤는데 한 20군데에서 30군데 정도 내외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파악을 못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략 그 정도,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이 진행을 사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역세권 재개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으면 보기에는 잘 될 것 같거든.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좀 가격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입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추진을 해도 될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를 해도 될까? 아니면 내가 실거주 목적이든 뭐든 뭔가 하나 매수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역세권 재개발 추진하는 곳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역세권 재개발이 추진 중인 거하고 가능성이 높은 거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추진은 아까 얘기했지만 조건에만 맞으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능성 높은 곳들은 말 그대로 여기 소유주들이 진행을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나의 자산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고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마디로 사업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서 진행 여부가 갈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진하는 거 그리고 가능성 높은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동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진을 한다고 무조건 재개발이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은 사업성이 높아야지만 재개발이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주변에 새롭게 신축으로 분양했던 아파트라던가 이제 새롭게 아니면 신축급의 아파트 분양가라던가 현재 시세들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분양을 했었는데 이 분양의 분양가가 10억 정도가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지역이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지역이다 라고 파악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들은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 땅의 가치가 그렇게 높게 평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내용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제 쉽게 파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 내지는 시세가 10억이 안 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지역들의 근처에 있는 역세권 재개발은 진행을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에 따라서 분담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또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처에 이제 빌라들의 시세를 좀 파악을 할 건데, 좀 빌라는 아파트처럼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각각 개별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역세권 재개발에 관심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신축 분양을 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 이런 경우에 대지지분 대비해서 지금 매매가를 파악을 했을 때 평당으로 따졌을 때 1억이 넘는 지역이 있을 거고 1억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대지지분이 5평인데 매매가가 5억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 거고 5억이 넘는다 라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자, 5억 이내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곳들은 실제적으로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한 사업성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평당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그런 빌라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볼 때 분양들을 했을 때 보니까 평당 1억이 넘는 지역이더라. 그러면 그런 곳들은 현재도 가치가 일단 높은 곳인데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 같이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런 땅의 가치가 높은 곳들은 사업 진행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지 않은 곳들은 진행이 더디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드릴 건데, 본질적으로 그러면 땅의 가치가 높은 곳이거든요. 왜냐? 시세나 분양가도 결국은 땅의 가격이 높은 곳들이 가격이 높을 거고, 빌라도 마찬가지로 땅의 가치가 높은 곳들이 가격이 높은 곳이 되거든요. 자, 이거 왜 그러냐? 자, 역세권 재개발은요, 일반 재개발과는 차이점이 용적률이 굉장히 최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40% 평균 40% 내외를 임대로 줘야 되는 조건들이 같이 붙어요. 자, 그러면 그만큼 준 만큼 또 60% 가까이는 또 새롭게 다른 재개발보다는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소리는 그 많이 확보한 부분을 일반 분양분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그 일반 분양 자체의 분양가 자체가 높아야지만 내가 진행하는 이 지역의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분담금이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분양을 할 때 분양가를 높여서 받아야 그 받은 부분을 공사비도 책정하고 나의 분담금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100%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해당 지역의 시세는 어떤지, 땅의 가격은 현재 어떤지, 그러게 그 지역이 내가 지금 하려는 지역의 가치가 높은 지역일수록 새롭게 생겼을 때 늘어난 세대수만큼 분양가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나의 분담금이 줄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유추를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곳들, 그런 곳들이 본질적으로 역세권 재개발할 때 유리하고 실제적으로 진행이 빠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좋은 입지, 좋은 곳들이 될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딘데? 이걸 이제 또 찾아야 되는데, 지도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디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이제 서울 안에서도 저는, 중심지 쪽 위주로, 입지가 좋은 것도 위주로 우선적으로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평당 1억 이상 될 수 있는 지역, 지금도 되고 있고, 그런 지역은 대부분
외곽보다는 중심지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그 안에서도 여기 2개 이상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가치가 높아지고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추진을 하고 있어서 맞겠지만 노후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진 곳들이 더 빠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제가 항상 뭐 누누이 언급드렸던 지역이죠. 용산이라든가 한강변.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싶고 살고 싶고 하는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은 특별한 지역들 같은 곳들이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표시를 2개를 딱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거는 강남 3구예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전통적인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위에 쪽에 제가 또 새롭게 그쪽 부근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신흥 또 새롭게 엄청 좋아질 구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찌 보면은 서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 재개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개발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많이 없어요. 뭐 지금 보면은 뭐 신통이라던가 모아타운 일부 지역을 추진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적으로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 이미 입지가 워낙 좋은 상태에서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우선적인 지역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을 뿐더러 조금 말 그대로 낙후된 지역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이미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취약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1, 2년 사이에 위쪽에 마용성이 인기가 많았는데 그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실제 가격 상승이라든가 평균 매매가를 보면은 원래 마용성이 대표적으로 위에 그 강북 쪽에서는 가장 최우선 지역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광용성이라고도 불리고요. 용성광이라고도 최근 불리더라고요. 이게 마포구에서 광진구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포구가 가격이 좀 높았다가 최근에는 광진구가 더 높아지고, 상승률도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잘 보면은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을 보면은 지도상의 정중앙은 용산구 중구 쪽 라인입니다, 사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격을 봤을 때 가격이 이제 가장 높은 쪽의 중심지는 강남 3구 쪽이에요. 보시면 살짝 오른쪽으로 꺾여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강북도 살짝 거기에 접근성이 좋은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쪽이 좀 더 가격 상승이 높았고, 앞으로도 개발을 하게 되면 이쪽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에요. 꼭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봤을 때, 이 지도로 봤을 때, 서울 중심지가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축이 이동이 할 거고, 여기에 있는 좋은 지역 안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시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우리 역세권 재개발 추진한다고 무조건 다 돈 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 사업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 따라서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성 높은 곳들만 앞으로 진행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왜냐, 지금도 가뜩이나 심리적으로도 다들 위축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금리도 상승했고, 또 건축비 늘어난다고 또 보시면 뭐 분담금이 예를 들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연이 돼서 이제 분담금 늘어나서 좀 지금 약간 얘기가 좀 있고, 또 용산 산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 분담금이 최소 7억에서 한 40억 정도까지가 분담금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기사가 났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이제 갑자기 진행됐던 게 지금 보류된 상황이고, 진행 물론 잘 하길 바라지만,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사업성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나의 분담금이 최소화가 돼야지만 진행이 빠를 수 있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유출해 볼 건 땅의 가치가 얼마나 높냐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 땅의 가치가 높을수록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역세권 재개발은 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늘어난 만큼 분양가들이 높아야지만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곳들을 유추해 볼 땐 서울 중심지가 그럴 것이고,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내가 준비를 하려면 그 안에서도 더블 역세권들, 아까 제가 보셨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이 안에서도 지금 보일 거예요. 이쪽에 더블 역세권들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곳들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더블, 이쪽도 그렇고 더블들이 좀 있죠. 네, 여기 이렇게 더블 이런 라인들,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사업성 높은 곳들만 진행이 될 거고, 그거는 대략적으로 분양하는 것들이 평당 1억이 넘거나 아니면 분양가가 10억 이상 되는 경우가 있는 지역이다. 그런 경우가 가능성이 높을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고민이 막 종류별로 많겠지만, 뭐 나의 뭐 부동산 전망이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될 건지, 뭐 갈아타기를 할 건지, 매도 시기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고, 투자를 어디를 하는 게 좋을 건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으니까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방법,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해드릴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